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5명을 포함해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15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는 11,065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전체 사망자는 26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수요일인 오는 20일 고3부터 등교 개학이 예정대로 시작됩니다.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지만 등교 수업을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교육부는 학년별 격일제 등교나 분반 수업 등을 통해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주민센터와 주요 은행에서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접수 첫 주인 이번 주까지는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오부제 신청 방식이 적용되고 선불카드나 지역 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에서 30만 명 이상이 숨진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 총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 조사와 은폐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하게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15명, 사망자가 1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1,065명, 사망자는 26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산세는 더 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발생이 5명에 그친 건데 경기에서 2명, 충북 2명, 대구 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입국자 특별 검역에서 7명을 포함해 신규 해외 유입은 10명에 달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서울과 경기, 충북에서 남았습니다. 완치 환자는 16명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9,904명이 됐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 고3 학생들부터 등교 수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학부모들 걱정은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등교 수업을 마냥 미룰 수도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등교 수업을 받게 될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들은 대체로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불안한 건 사실인데요. 그렇게 하자면은 올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원격 수업만으로는 학습 효율이 떨어지니 대면 수업으로 진도를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커리큘럼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과가 진도를 아직 제대로 못한 학교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재학생한테 지금 너무 불리한 상황이죠, 실은. 재수생한테는 너무 이득인 상황이고. 다른 학년 학부모들 사이에선 방역과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거, 그리고 진로를 결정하는 거가 지금의 안전을 더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저희 아이가 인천에 있다 보니까 이태원 그 발병이 높아지니까 감염이 너무 높아지니까 가는 게 불안해요, 사실은.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엔 학교에서 감염이 확산할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댓글이 이어지는 상황. 등교 수업을 연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동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을 안심시키면서 등교 수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철저한 방역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의 오프라인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신청이 시작되고 온라인 신청을 받아온 카드 충전 방식도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를 통한 방문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요일제가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신청 현장에서 지원금이 바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카드 충전 방식과 마찬가지로 거주 지자체 내에서 사용해야 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에선 사용이 제한됩니다.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잔액은 소멸됩니다. 종이 형태 지역사랑 상품권은 사용기한이 5년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되도록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시중은행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부제에 따라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만 신청 가능한데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대출 2차 접수도 함께 시작돼 은행 창구 혼잡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시중은행 영업점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계 카드를 쓰는 사람은 해당 금융그룹의 은행 영업점으로 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 신한카드 이용자는 신한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BC카드는 기업은행 등 15개 제휴금융기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또 삼성카드는 신세계백화점에 있는 고객센터에서, 롯데카드는 롯데백화점 카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오부제가 적용됩니다. 즉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부제가 끝난 온라인 신청은 요일에 상관없이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을 빌려주는 코로나 대출 2차 접수도 시작됩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7개 은행 영업점을 찾아가면 됩니다. 1차 대출을 받았거나 기존 채무를 연체한 사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출 신청이 동시에 시작되면서 은행 영업점에 혼잡이 빚어질 거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을 방문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위생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네, 앞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한 번에 36장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일주일에 3장인 공적 마스크 구매 기준에 맞춰 해외 발송 수량도 24장에서 36장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 외국인 배우자도 가족 인정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이 지난 3월 예외 반출을 허용한 이후 지난 12일까지 해외 거주자에게 발송된 보건용 마스크는 모두 220만 장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란 주재 한국 대사관은 이란의 코로나19 검사 도구를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억 원 규모로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이란의 국책의학생물학연구소인 이란 파스테르 연구소에 이를 기증하고 이란에 대한 한국의 인도적 지원 의지와 우호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6일에도 이란의 유전자 검사기기, 소독 분무기 등 20만 달러 어치를 지원했습니다. 네,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했던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인인증서를 사실상 폐기하는 법안이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보도에 한현희 기자입니다.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 공인이라는 지위를 가진 만큼 대정부, 공공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 방식은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하지만 보안 프로그램 설치부터 본인 인증에 이르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번거로움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불만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2018년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전자서명에서 공인인증서가 가졌던 독점적 지위를 빼앗고 사설인증과의 차별을 없애 시장 경쟁에 맡기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인인증서는 도태됩니다. 3년째 논의만 진행되다가 20대 국회가 저물어가면서 자동 폐기 위기감도 나왔지만 지난 7일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 간 별 이견이 없어 20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것을 공인인증서만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을 하고 있는 법이어서 20일 본회의 때는 반드시 처리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사실상 폐지되면 생체인증이나 블록체인 같은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도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 관리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출입국 검역을 강화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등 과거사 법안,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방지 후속 법안도 상정됩니다. N번방 후속 법안 가운데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기업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되지만 통과를 가로막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에서 30만 명 이상이 숨진 가운데 이 문제를 다룰 세계보건기구 WHO 총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 조사와 은폐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하게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이번 WHO 총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중국의 대응 문제입니다. 미국의 주도로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서방 진영은 중국 측에 맹공을 펼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어디인지, 중국이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사실을 은폐한 것은 아닌지, 또 중국이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을 일부러 늑장 발표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의 최대 피해국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연일 중국 책임론을 제기해왔습니다. It covered up how dangerous the disease is. It didn't report sustained human-to-human transmission for a month until it was in every province inside of China. 중국 편들기에 늑장 대응 지적을 받아온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도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코로나19 발원 등과 관련해 사실을 은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미국 등이 정치적 목적으로 중국 때리기에 코로나19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转移国际注意力还是把时间和精力用到控制好本国的疫情上面. 이에 따라 WHO 총회에서 양 진영의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일부에서는 미국 등이 중국을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미중 양국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번 WHO 총회는 두 나라의 외교력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미국 경제가 늦으면 내년 말이나 돼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을 거듭 밝히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 경제의 회복 과정이 내년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CBS의 시사 프로그램인 60분과의 인터뷰에서 경제는 회복될 것이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정말 모른다며 불확실성을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사람들이 완전히 확신해야 경제가 완전히 회복된다면서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없다면 미국 경제는 올해 하반기에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중장기적으로 누구든 미국 경제가 나빠지는 쪽에 돈을 걸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도 나타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미 미국의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13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주최 화상연설에서 저성장과 소득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시장의 기대보다 어두운 전망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And I think he clearly gave a somewhat more negative outlook in terms, again, of his concern about whether or not businesses would be able to make it through this extended period of weaker spending. 블룸버그 통신은 파월 의장의 인터뷰 발언을 하반기 V자형의 신속한 반등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도력 부재를 또다시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오늘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구원 등판하면서 대선판이 트럼프 대 오바마의 대결 구도로 비화하는 양상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1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전통 흑인 대학 합동 졸업식에서 영상 축사를 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도력 부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This pandemic has finally torn back the curtain on the idea that so many of the folks in charge know what they're doing. A lot of them aren't even pretending to be in charge. 지난 9일 CNN을 통해 공개된 전화통화 음성 파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혼란투성이 재앙이 됐다고 비판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또 이번 영상 축사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불균등한 영향을 가하고 있다며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이슈도 부각했습니다. And let's be honest, a disease like this just spotlights the underlying inequalities and extra burdens that black communities have historically had to deal with in this country. 명시적으로 선거를 언급하지는 않으면서도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흑인 표심을 파고들며 결집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때리기에 적극 나서면서 대선 전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대 트럼프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오바마 대 트럼프 전 현직 대통령 간의 대결 구도로 비화하는 모양새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 엄청나게 무능한 대통령이었다고 공격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겨냥한 러시아 의혹 수사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범죄라며 오바마 전 행정부가 꾸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주말을 별장에서 지내고 백악관으로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의 공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지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Tremendous progress is being made on many fronts, including coming up with a cure for this horrible plague that has beset our country. I think a lot of things have happened. Very good. It was a working weekend. It was a good weekend. 또 많은 회의를 진행하는 등 열심히 일한 주말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는 지도력 부재를 공격받은 것을 의식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리지 않고는 못 베기는 듯 결국은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엄청나게 무능한 대통령이었다는 겁니다. Look, he was an incompetent president. That's all I can say. Grossly incompetent. Thank you. 특히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자신을 겨냥한 러시아 의혹 수사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정치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전 행정부가 꾸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배후로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을 지목하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해 정치 쟁점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스페인의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2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시각 17일 스페인 보건부에 따르면 스페인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27,650명으로 하루 전보다 87명 늘었습니다. 스페인의 일일 사망자 수가 100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거의 2달 만입니다. 스페인 당국은 일일 사망자가 950명에 달했던 지난달 초를 코로나19 사태의 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페인 질병통제국의 페르난도 시몬국장은 좋은 소식이라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종식되는 것이 멀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2차 감염 확산의 우려가 여전히 매우 크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 유럽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약화하는 경향이 뚜렷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 현황을 집계 중인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4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됐고 31만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졌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미 유럽의 주요 국가와 미국 뉴욕의 경우 인구의 5에서 10%까지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o studies that have been done in many of the affected countries have shown that 5 to 10% of the population have been exposed to the virus
in countries like Spain, Italy, Germany, New York State, and so on. 이런 상황에서 유럽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약화하는 경향이 뚜렷해 보입니다. 상황이 가장 심각했던 스페인에서는 한때 950명에 달했던 일일 사망자 수가 87명으로 2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신규 사망자가 145명으로 지난 3월 9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누적 확진자는 28만 명을 넘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로 훌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0명 이하에 머물러 증가세 둔화 기대를 키웠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감염 사례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개 1마리와 고양이 3마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농무부 장관이 몸이 아프면 개나 고양이를 안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총리는 백신 개발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면서 신중론을 보였습니다. 갈 길이 멀다고 말한 존슨 총리는 솔직히 백신이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우리는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무증상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감염된 고양이나 개 등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옮기는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고양이와 이른바 집사들이 고양이 카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양이도 주인들처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다가 모처럼 나들이에 나선 것입니다. แต่ว่าพอเริ่มมาได้เนี่ยพอมาเจอแมว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ก็จะผ่อนคลายได้เล่นแล้วก็สบายใจขึ้น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ะเพราะว่าเวลาเล่นกับเขาเราก็แบบรีแลกซ์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ะ 고양이 주인들은 출입 시 마스크 착용은 물론 체온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ในขณะที่ลูกค้าจะเดินไปเล่นแมวแล้วก็ในเรื่องของการเว้นระยะห่างนะคะระหว่างลูกค้าเองแล้วก็ลูกค้าที่มาด้วยกันหรือว่าลูกค้าที่เป็นลูกค้าคนอื่นๆด้วย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 고양이들은 발열 검사도 안 하는 등 무사 통과지만 고양이끼리 코로나19를 전염시킨다는 뜻밖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위스콘신대 수의학 교실 연구진이 사람으로부터 감염된 무증상 고양이 3마리를 미감염 고양이 3마리와 함께 수용한 결과 이들 3마리 모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다만 고양이 6마리 모두 재채기나 기침, 체온 상승 등의 증상이 전혀 없는 이른바 무증상 감염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양이 등 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으며 그 가능성도 낮다고 연구진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물을 매개로 한 사람 간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 대한 추가 연구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 브롱스 동물원에서는 호랑이가, 홍콩에서는 포메라니언이, 독일에서는 셰퍼드가 각각 사람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람에서 동물로 또 동물끼리의 바이러스 전파가 확인된 만큼 동물과 접촉하기 전에 위생 수칙을 지키고 동물 생활 공간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중국 전염병 전문가가 중국에서도 코로나19 면역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며 재유행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는 CNN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인 다수는 면역 부족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한 상태라며 현 시점에서 중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나은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학교가 문을 열고 공장이 다시 가동되는 등 서서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제2의 코로나19 물결이 밀어닥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실에 안주해선 안 된다고 중 원사는 경고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분야 가운데 하나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입니다. 극장이 아니라 집에서 OTT 서비스를 이용해 영화를 관람하고 각종 공연도 인터넷으로 즐길 수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